안녕하세요, 체어드림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만화카페 영상을 한번 담은 적이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업을 알아보시거나 사업,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이 만화카페가 요즘 대세기도 하고 또 공간 임대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이 매장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매장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장사나 투자나 다 똑같습니다.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만화카페는 일단 다른 사업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출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대료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임대료가 나가는 수준에 따라 창업의 성패가 정말 좌지우지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선 영상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주분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건물에서 임대료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 건물을 소유하거나 내 상가가 있는 분들은 내 건물이나 상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든 개인 자영업이든 이런 사업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시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출되는 내역 중에 이제 식음료를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식음료에 대한 물류비,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만화카페다 보니까 도서를 계속해서 신간을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본사에서 보내주긴 하는데요,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신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받을 때마다 이제 지출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도서 지출비들,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나 그리고 각종 세금들, 이런 부분들이 기타 부대 비용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좀 변동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인건비에 지출되는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오토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이 현장을 관여하지 않고 인력을 모두 투입시켜서 100%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는 매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좀 세겠죠. 근데 이제 장점은 내가 관여를 하지 않고 다른 잡을 하거나 시설 관리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플레이어로 직접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인건비는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카드는 앞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네, 쿠폰이 있으세요? 네, 잠시만 드릴게요. 네, 신발키하고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화카페는 100%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기에 좀 좋은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텐데, 이게 운영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력 관리도 힘들고, 이거를 이제 매장 운영하시다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업종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만화카페는 상대적으로 좀 심플해요. 100% 오토 매장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데, 특히나 이 업무가 처음에 일을 하시는 분들, 아예 이 업을 모르고 처음 접근했을 때 하신 분들이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한 2-3개월 아니면 정말 베테랑 마스터가 됩니다. 마스터가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 업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라서 처음 일하는 알바 혹은 직원, 사장님 포함해서 한 2-3개월 아니면 모두 베테랑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오토 매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력을 써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 아실 텐데요, 이게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등 이런 카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이제 쓰다 보면 주방과 굉장히 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방과 친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부들은요, 가정에서 이미 주방에 대한 이 세부적인 어떤 물건 비치라든가 운영하는 거에 다 마스터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만화카페 업종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 주부라는 단어를 쓰면 뭐 엄마들,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가사 일을 하는 이런 단어로 사람들이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제 가사 일을 하는, 그리고 이게 사전적 용어로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별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엌에 좀 익숙하고 가정 이제 주방에 익숙한 분들이, 주부들이 이런 데서 알바나 혹은 직원으로 일하면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제 취업난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부들도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되겠죠. 서로 업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부들 화이팅입니다. 실제로 이 만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옛날 그 만화책방 이런 느낌이 아니네요. 도대체 여긴 뭐 하는 데인가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 지금 연세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3, 40대들도 사실 유년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만화 책방, 그때 막 조금 냄새나고 좀 좁고 책이 가득 쌓이고 뭐 이런 데였다가 조금 발전한 게 이제 뭐 거기서 짜장면 먹고 뭐 라면 먹고 이제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뭐 옛날에는 뭐 흡연도 됐으니까 뭐 담배도 피고 뭐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아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 만화 카페는 이제 데이트 공간, 그리고 가족들끼리 추억을 쌓는 공간, 그리고 친구들과 재밌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 콘텐츠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미성년자 친구들도 학교 끝나면 혹은 이제 학교 안 가는 주말에 또는 방학 때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와서 같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뭐 생일 파티하러 여기 우르르 단체로 오는 경우들도 진짜 많이 있고요.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즐겁게 다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만화 카페가 정말 대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앞으로 이 AI 시대에 더 유망해지는 직업군 혹은 이제 업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어떤 단순 노동들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업무하는 시간들이 좀 줄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지금과 이제 비교했을 때 앞으로는. 그러면 줄게 되면 어쨌든 인간은 24시간이라는 하루에 그 시간은 늘 똑같이 존재를 하는데 그 남는 시간들을 뭘 하면서 지낼 거냐. 물론 뭐 다른 잡을 뭐 투잡, 쓰리잡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여가 생활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가 업무를 마치고 좀 여가 생활, 휴게 시간을 쓸 때 어떤 곳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밌게 쓸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공간 임대사업, 만화 카페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유망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주부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요리를 잘하는 분만 주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리하는 집들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밀키트도 진짜 잘 나오죠. 이제 대형마트나 이제 인터넷만 봐도 그냥 완제된 음식을 팔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뭐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또 이제 빠르게 또 영양가 있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제 만화 카페에서 취급하는 것들은 요리가 아니라 조리예요. 근데 조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먹는 분들도 부담 없이 오늘은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다. 오늘은 뭐 볶음밥이 먹고 싶다. 오늘은 뭐 돈가스가 먹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만화 카페에서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만화 카페인데 만화를 보시기보다는 여기에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밥 먹으러 와요. 그리고 밥 먹으러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주무세요. 이제 여기가 소굴방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방으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서 불 끄고 이제 담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요를, 이런 담요를 이제 들고 가서 이불처럼 피고 누워서 자면 거기에 이제 쿠션도 있어요. 잠이 진짜 잘 와요. 숙면을 취하고 가시는 분들. 왜냐면 여기 요금제가 1시간에 3,500원 성인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이고, 뭐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이럴 때 좀 피곤하시잖아요. 뭐 주변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회사
회사에서나 업장에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근처에 이런 만화 카페가 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시간 끊고 이용하시고 쉬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 리프레시 돼서 또 이제 남은 오후 일과나 저녁 일과를 정말 활력 있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종일권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이용권을 끊습니다. 그러면 오픈런이라 그래서 문 열자마자 오셔가지고 마감할 때 거의 한 12시간 정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풀로 쓰시면. 그럼 와서 OTT존도 이용하시고, 뭐 닌텐도도 이용하시고, 만화책도 보시고, 밥도 드시고, 또 주무시고, 또 만약에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소굴 방으로 돼 있으니까 누울 수도 있고, 뭐 앉아서 좌식으로 해서 뭔가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동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만화책도 이제 여러 가지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만화 카페 뭐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용객들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장의 운영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이 매장은 손님들과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컨설팅 해드릴 때도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민한 것 중에 1번은 그래도 만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웹툰이라든가 이제 판타지, 그리고 에세이, 뭐 여러 가지 소설들, 다양한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취향들이 다 다르고 선호하는 찾는 책들이 다른데, 아무리 업장 이 점주가 만화책이나 책을 잘 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객과의 소통창이 중요하고. 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불개치요. 혹시 그 노란색 카드 있으실까요? 아니면 신발장 번호 아세요? 16번이세요? 불개치 하나요? 단무지 같은 거. 네, 단무지는 저희가 이따 따로 챙겨 드릴 거고요. 진동벨 1번으로 다 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직접 원하시는 책들을 적고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책들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애를 써서 계속해서 이제 요청하시는 책들을 채워 넣어드리고 있다 보니 직접 손님들이 쪽지를 남겨주고 가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찾는 책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신간들을 신경 쓰시는 게 느껴져서 자주 올게요, 뭐 100번 올게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막 하트도 적어주시고. 진짜 그럼 이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냐면 고객 만족이 1순위가 돼야 이거 어떤 사업이든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저런 이제 고객들의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청결하게 쾌적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제 신메뉴 개발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메뉴들도 달마다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 고객분들에게 좀 재미, 그리고 이제 이런 즐길 거리들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업장입니다. 지금은 고객분께서 이제 되게 많이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불개치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라면 포트기인데요. 이건 가정용으로도 쓰셔도 좋고 이렇게 만화 카페에서 쓰셔도 좋아요. 항상 일정하게 음식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무 시간이 다르고 근무 요일마다 알바하는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면 포트기는 똑같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정해진 시간에 요리가 되고 딱 끊어지고, 그러고 나서 딱 나갔을 때 손님이 언제 와도 이 맛은 항상 일정해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메뉴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실 때나 계산하고 나가실 때도 음식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죠. 네, 음식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니, 라면 포트기는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조리하는 시간은 라면 포트기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이제 다 일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메뉴마다 조금씩 시간이 다른데 이걸 자주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익었겠구나. 자, 라면이 익는 동안 후라이를 만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가 아니라 조리예요. 굉장히 다 간단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 되고, 계란은 조금씩 이제 익어갈 때쯤 불 조절을 해서 예쁜 후라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치즈는 다 완성된 뒤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 마나카페는 또 생각난 게 장점이 셀프 서비스예요. 이제 물론 요즘은 뭐 셀프 서비스가 되게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 마나카페 같은 경우는 직원 입장에서, 근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업무 강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손님들을 카운터에서 응대를 하고 주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고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진동벨로 해서 알려드리고, 그럼 손님이 셀프로 해서 가져가시고, 또 다 드시고 난 뒤에는 이용 끝나고 반납까지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서, 아까 제가 인력비 말씀드렸는데 인력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많습니다, 마나카페는. 그리고 이 매장에서는 지금은 아직 뭐 주문이 들어온 건 없는데, 소굴방에 보면 QR 오더라 그래서 방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주문을 하시면 빌지가 이제 카운터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올라온 메뉴를 보고 만들어서 QR 오더로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알림을 이제 조리가 다 됐다고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손님이 받으러 오십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라면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간편한 거잖아요.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 귀찮을 때가 있어요. 누가 해주는 라면 먹고 싶은데 내가 끓일 때 좀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나카페에 오면은 너무 좋죠. 라면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담아주면 되고, 줘주고, 후라이까지 완성이 됐고, 넣어주고, 파슬리를 살짝 해서, 이게 불게칩니다. 네, 기본 음료는 여기 있고요. 기본 음료 외의 음료는 스크린에서 보시면 되는데 차익 만큼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네. 아이스티 2잔 드릴까요? 네. 진동벨은 2번으로 알려드리고요. 결제는 후불이시고, 여기 시간 적혀져 있어요. 시작 시간 기준으로 이제 다 지나시고 나면 10분당 600원씩 자동 추가되시니까 보시고 이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스티. 네, 요금 3,500원 나오셨습니다. 네, 카드 앞에 넣어주시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이 기본 음료라고 이제 몇 가지 품목이 있어요. 뭐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허브차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음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아무래도 기본 음료를 제일 많이 드시고, 특히나 이 아이스티를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다 있긴 한데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통에다가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부어서 나갈 수 있게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실제로 판매되는 품목을 월 정산을 해보잖아요. 아이스티의 1위입니다. 1위. 제일 많이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 캐리어에 이렇게 담아서 2잔을 드리면 되고, 그래서 진동벨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음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판매되는 조리되는 음식이나 음료들은 상대적으로 코스트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판매가액의 이제 한 50% 정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선별만 잘하면 코스트를 25% 이하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가 책정이라든가 코스트 책정이 정말 세밀하게 잘 들어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마나카페는 업종이 도서대여 그리고 휴게음식점이 같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을 이용하는 이용제 요금이 있고, 그리고 식음료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판매 목록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수익도 두 가지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마나카페 매출은 그렇게 잡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 이용을 하는 게 도서대여 이쪽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60% 정도가 면세예요. 물론 마나카페도 음식을 판매하는 거는 다 과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을 이용하게 해서 공간을 임대해주는 시간을 파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마나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매출을 보시면 이용요금이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요. 식음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굿즈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매장들 이런 데서 보시면 한 40% 정도가 그렇게 매출로 잡히거든요. 이용요금 60%, 판매 음식
음식이나 식음료 이런 것들이 40% 정도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가세를 낼 때 보시면 60%가 이제 면세니까 그것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카페가 이제 요즘에 대세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공간 임대 사업이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커플들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도 많이 와요. 그래서 와서 뭘 이용하느냐, 만화카페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와서 만화책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도 먹고요, 뭐 음료도 있고, 그 다음에 OTT 존, TV나 영화,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시청을 하실 수 있게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트하러 와서 많이 즐기는 커플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보드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재밌는 보드게임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닌텐도 방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닌텐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닌텐도 칩을 이제 카운터에서 받아가서 닌텐도 방에서 이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인기가 좋아요. 젊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닌텐도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나가다 보시면 이제 무인 사진 찍는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만화 카페 내에서도 그런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툰 네컷이라 그래서 여기 브랜드가 통툰이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이제 추억을 남기는 사진들도 많이 찍고 그렇게 재밌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만화 카페가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다양함을 즐기면서 좀 재미난 것도 많이 느끼고 추억도 많이 쌓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만화 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만화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체어드림으로 연락 주시면 직접 이 오픈 매장에 슈퍼바이저까지도 저희가 위탁 운영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좋은 사업, 그리고 재밌는 사업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투자나 임장, 그리고 개발 등 다양한 정보를 체어드림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체어드림으로 연락 주시고요. 내 건물에 공실이 있다, 그리고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개인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체어드림으로 연락 주시면 이 코치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